그래도 약이 폐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네, 저희 더욱더 이 기운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래 선생님이 나오셔서 재밌는 노래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가사집이 돌고 있는데 잘 보시면서 다 같이 재밌는 노래 배우고 또 힘차게 또 즐겁게 계속 투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선생님도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리 노래 선생님 경기대학교 1학번 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노래집 혹시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거기 뭐라고 써있죠? 네, 뭐라고요? 뭐라고 써있죠? 아, 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노래는 샘물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셨는지 이거를 한 번은 들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가르쳐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그러면은 노래 일단은 한번 듣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네, 노래 틀어주세요. 일단 아시면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그냥 되는 대로 따라 부르셔도 좋으니까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줄거를 내는 걸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물 되는 것. 아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냥 간단히 한 소절씩 제가 부르면
따라 부르는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럼 첫 소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싱그러운 봄, 싱그러운 싱그러운 봄날에 따뜻한 햇살보다 시작! 싱그러운 봄날에 따뜻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 내릴 때는 거리를 벗삼아 뜨거운 태양 내릴 때는 거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언덕에서 누리 시린 바람 몰아치는 언덕에서 누리 남자인데 일단 여자 키우게 할게요.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리 두렵지 않아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리 두렵지 않아. 남자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내딛는 뭐지?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맞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괜찮아! 잘했어! 네! 일단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 걸음 되는 걸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 걸음 되는 걸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서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물 되는 걸 서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물 되는 걸 잘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해보겠는데 잘하셨고요. 이제 바로 실전으로 노래 한 번씩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맞나요? 네, 네. 노래 틀어주세요. 같이 같이 불러요. 네. 박수도 치시면서 같이 신나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봄날에 따뜻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 내릴 때는 거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신바람 몰아치는 언덕을 서두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가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숨 걸음 되는 것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땀방울이 6월이면 땀을 더 많이 흘릴 텐데 땀을 많이 흘리면 많은 땀방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결국 이 위안부 합의를 진짜 결국 최종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힘을 또다시 노래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항상 있으면은 경찰이 계속해서 매연을 끊고 엄청난 이제 소음과 함께 우리 정말 이제 24시간 계속 우리와 같이 있는데 정말 어제 이제 소녀상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정작 경찰들은 이제 보고만 있고 또 이제 테러한 이제 여성을 우리가 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끌고 가서 이제 경찰서로 갔는데 갔을 때 이제 여성분이 배우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소녀상을 때리면 돈을 준다고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것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이제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규탄한 발언을 대학생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4월 동안 여기 소녀상에서 지냈던, 물론 4월만 그 다음에도 있었지만, 네, 지냈던 그 같이 하자 청소학생 캠페인의 최혜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화가 정말 많이 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오늘 웃으면서 말할 수 있네요. 네, 왜 건드렸을까요? 소녀상을 건드렸어요. 소녀상을 결국에 재단 설립한다, 철거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사람이 개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개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 의심인 건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그걸 시킨 거라면 박근혜 정부가 시켰겠죠? 누가 시켰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1분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또 화나하는 그 사람들, 그 시민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감히 이렇게 건드렸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키는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렇게 또 건드렸을까. 이거는 그냥 이 소녀상이라는 이 동상 하나를 건드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분구 위안부 문제에 화내고 그리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이곳에 오실 수 없잖아요.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돈을 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당장 내가 취업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 스펙을 쌓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신해서 여기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여기서 힘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먼저 좀 더 분노하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같이 공부하고 좀 더 많이 느낀 사람이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찰이 왜 조사를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또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 규탄하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언론에도 잠깐 이렇게 불가듯이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뚝배기처럼 계속 왜 이렇게 문제일까 이렇게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사람들 좀 더 많이 깨달아서 이 불합리한 세상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화를 복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이 화를 정말 복으로 바꿔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계기점이 되려면 누군가 계속 싸워야겠죠. 제가 거기에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가 힘들면 그 힘든 일 제가 다 대신하면서 그걸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일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은 이제 일본의 이제 소녀상 철거에 대한 막말인데도 막말이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이제
계속해서 손해상 철거에 대한 그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래서인지 정말 한일합의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의 안녕과 위험을 고려해서 이제 철거를 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말을 들어서인지 여기에 있는 이 경찰들도 그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해서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응을 정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상 철거 약속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소녀상 철거 약속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네, 어제 그 소녀상에 있었던 테러와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규탄의 발언을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소녀상인데 와서 숙제를 7가지 정도 받아가는데 아직 2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숙제도 비슷한 시간 내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서울역 근처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이남종 씨라는 분이 이제 문신을 하셨어요. 문신을 하시면서 유서를 남겨놨어요. 그 유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경찰은 그 유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그 형제 중에 남동생과 형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남동생은 그 이남종 씨와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을 급하게 조사한 다음에, 자살의 주요한 이유가 경제적 곤란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근데 보도자료가 뿌릴 때 이미 그 같이 살고 있었던 형과 오후에 이제 그 조사를 하기로 다 약속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유서의 내용, 그 다음에 같이 살아서 더 사정을 잘 알았을 형의 진술을 종합해서 보도자료를 뿌리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전에 동생의 한마디 말을 따가지고 경제적 곤란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다른 내용 다 차치하고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경찰이 그렇게 발표한 거니까 라고 해서 그 유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보다는 마치 경제적 곤란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좋다 나쁘다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의 어떤 의도라든지 의지가 심각하게 이제 왜곡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둘러 뭔가 입장을 발표하고 그것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 의심 가는 구석이 있다면 그런 의심 가는 부분을 철저히 좀 한 다음에 입장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경찰이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접근한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이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더 크게 보도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작게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민변 변호사님들이 대리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보 공개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소송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면을 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서면을 내는데 서면에 무슨 얘기가 실려 있었냐면 현재 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재단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마음이고 대통령의 입인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서면을 써서 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이행하겠다고 한 건데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냐. 강제 동원 자체를 지금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설사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협상에서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입장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12월 28일 날 합의 이후에 정부가 밝혔던 입장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답변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됐으니까 이걸 절차를 진행한다는데 합의가 지금 안 됐다는 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뭔가 큰 대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을 이 해결이 전혀 안 됐는데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답변서만 못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국민분들에게 합의의 내용, 일본과 얘기했던 내용을 좀 밝히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보여야 된다. 지금처럼 덮어 씌우기 아니면 뭐 그냥 덮고 지나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운 노래에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노래 가사가 되어 있죠. 유명한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인간에게 비인간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정부가 또다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봤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걸 우리가 또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나머지 숙제 5가지 중에 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초선 당선인들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다른 재선 상선위원이든 한번 제가 모시고 소녀상 방문도 하고, 방문을 계기로 트위터로 또 널리 알리는 그런 숙제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인 한국 정부라면은 당연히 그런 매국적인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걷어차고 호르상 철거 없다, 이러한 매국적인 합의 무효다라고 외쳐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죄 없는 일본에게 최종적인 면제 보조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사죄 없는 일본에게 최종적인 면제 보조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주제! 네, 또 이어서 한참 노래 공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곡공주대학교 중앙민중가요 노래회 차대동가를 부릅니다. 네, 노래는 노래여 날아가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것 절에도 믿어서는 왜
소중한 분들에게 노래요. 그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요. 가다남은 잃어버린 도시에도 노래요. 노래여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 깨